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마리우스 부아슈착 폴란드 국방장관은 9월 러시아 국경 근처에서 열리는 군사훈련에서 한국에서 구입한 새로운 무기들의 위력이 현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산 무기를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는 계획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무기 생산 계획은 지난주 목요일 부아슈착 장관과 한국의 이종석 국방장관이 회의를 마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거론됐습니다. 부아슈착은 바르샤바가 이미 서울로부터 수십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구입했으며 폴란드 현지 무기 제조는 양국 군사협력 2단계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르샤바는 K2 전차, K9 곡사포, FA-50 전투기, K239 천무 로켓 시스템을 주문했습니다. 부아슈착 장관은 8월 중순 군사 퍼레이드에서 일부 초기 납품 장비가 대중에 공개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아슈착은 9월에 어텀 파이어라 불리는 군사훈련에서 이 무기들이 다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매체 RT나 AP나 이 군사훈련을 Joint Polish-Korean Military Exercise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맥락을 보면 한국산 무기로 폴란드군이 군사훈련을 하는 건데 그냥 언뜻 들으면 양국의 연합 군사훈련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훈련은 있을지도 모를 러시아 침략에 대비해 폴란드를 방어하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훈련 명칭에 한국이 포함된 게 굉장히 꺼림칙합니다. 마치 한국이 폴란드와 군사동맹이라도 맺은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폴란드군 사령부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9월 중 칼리닝그라드에서 약 60km 떨어진 오르지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약 1000명의 병력과 70점의 군사장비가 동원됩니다. 러시아 매체 알트는 다른 많은 유럽 국가처럼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군대를 지원하기에 무기 비축량 중 일부를 고갈시켰으며 교체용 장비를 구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키예프에 대한 군사 지원을 거부하긴 했지만 대신 대륙의 다른 구매자들에게 제품을 판매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매체는 또 한국이 지난해 폴란드와 맺은 무기 거래 규모는 137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또 폴란드는 합의의 일환으로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자국에서 생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폴란드와 발틱 국가들은 벨라루시에 대해 민스크가 2달 전에 주둔하기로 합의한 바그너 그룹을 퇴거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루카셴코 벨라루시 대통령은 이웃 국가들이 히스테리를 조장하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나토 국가들이 상당한 규모의 외국군을 주둔시키고 있다면서 그들은 벨라루시의 바그네 수방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루카셴코는 폴란드, 리투아니아 그리고 다른 발틱 국가도 단 한 명의 외국 군인도 주둔해서는 안 된다면서 그들이 외국군을 모두 퇴거시켜야만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대응했습니다. 루카셴코는 또 이웃 국가들과 관계를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9월 초 서부 국경에서 열릴 집단 안보 조약기구 CSTO 군사훈련에 폴란드 대표단도 초청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는 9월 3일을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군사적 영광의 날로 경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더해 군국주의 일본에 대한 승리의 날로도 선포한 데 대해 일본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상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러시아에 대해 입장을 전달했으며 이름이 변경된 휴일에 대해 두 나라 간 감정적 대립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야시 외상은 3일 북방 영토와 러시아 각지에서 일련의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코멘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종전의 군사적 영광의 날인 9월 3일을 군국주의 일본에 대한 승리의 날로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은 2차 대전 이후 거의 80년 동안 평화협상을 맺지 못했습니다. 걸림돌은 전쟁 중에 소련이 점령한 북방 4개 도서입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일본은 쿠릴 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했지만 나중에 일본은 북방 4개 도서는 쿠릴 열도의 일부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외교부는 도쿄와의 평화 조약이란 주제는 종결된 사안이란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서방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는 일본의 비우호적 입장으로 인해 더 이상의 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